태즈메니아 주도인 호바트는 시드니에 이어 두 번째로 오래된 도시지만 육지에서 멀다 보니 오랫동안 죄수들의 감옥으로 이용됐던 슬픈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세상 끝 유배지를 삶의 터전으로 일구었고 이젠 호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름을 만끽할 수 있는 관광 도시 중 하나가 됐습니다. 호바트는 19세기 무렵까지 고래잡이 배가 들고 나던 번성한 항구였죠. 지금도 연말이 되면 많은 인파가 호바트 항을 찾습니다. 태즈메니아를 대표하는 맛있는 음식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때문입니다. Welcome to Australia, a taste of Tasmania. 맛집으로 소문난 레스토랑들이 일주일 동안 부스를 열고 대표 메뉴를 판매하는데요. 이 태즈메니아에 있는 모든 레스토랑들 전부 다 모인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한 맛집들도 많고 한쪽에는 이렇게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자유롭게 사다가 먹고서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는 거죠. 입맛 따라 골라 먹는 재미에 관광객들에게도 인기 만점,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태즈메니아산 식료품은 호주에서도 품질 좋기로 유명하죠.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지 결정하기도 참 힘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골랐을까요? We've got lamb, potatoes, salad, From the lamb bar. and wine, which is more important. I'll be good once I eat this. Yeah, looks like. We'll keep And going. drink there. Okay. Thank you. Thank you. See ya. See you, Bruno. 아, 이거 되게 맛있겠네. Yeah, great. Hello, welcome to Tasmania. What's that? How to cook the ram? Is smoked or the grill? The heat and the smoke. Just here. Yeah. smoke. Yeah. Good. 숯불의 열기와 연기로 익힌 태즈메니아 특제 양구이. 보기만 해도 군침이 넘어가는데요. You all enjoy. Thank you. Serviettes, knives and forks. Okay, thank you. Have a great time. 비주얼이 너무 좋습니다. 아, 진짜 그냥 먹을 수 없고 벌써부터 양 냄새가 나는데 별로 이상하지 않고 너무 좋아요. Can you share the table? Yes, Okay, yeah, thank you. pleasure. It's really fantastic festival. Yeah. So many people at the restaurant. Where are you from? Hobart. Oh, Yeah, we're locals. it is good choice or Very good. You think? And potato. uh-huh. Pink eye. Potato is good. Famous. How about the Famous. famous? Yeah. Scallops. 제가 태즈메니아 특산물만 쏙쏙 골라서 담았다는군요. 이만하면 성공적입니다. 아, 가리비를 구운 거라서. 야, 아니 가리비 알이 되게 튼실하고 굉장히 맛있게 생겼네요. 이게 버터에 구웠는데 굉장히 육즙이 살아있어요. 아하. 오케이. 향이 되게 좋아요. 잡내가 하나도 없고 양 특유의 냄새 나는데 양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양을 잘 골랐네요 진짜. Good, yeah, good. It's awesome. It's very good, very good, very good. My favourite, actually. Yeah, more Can I favorite. have the bone when you finish? Can I have the bone?
He's reckless. 사실 호주는 처음 여행하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진 찍는 것이 제 직업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호주와는 인연이 닿지 않았습니다. 오늘 만남이 저에게는 첫 번째 호주. 가슴 설레는 순간인데요. 푸른 하늘과 맑은 바다가 맞닿은 항구는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으로 먼 곳에서 온 여행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항구를 따라 걷던 중 사람들이 몰려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재미난 일이라도 생길 걸까요?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는 주인공은 멀리서 입항 중인 요트입니다. Their dad is on the boat as well. Ah, your daddy on the boat. Wow. And Spencer right here, his dad's also on the boat. I see. Very nice. 사흘 전 시드니를 출발해 꼬박 이틀 밤을 바다에서 보내고 지금 막 도착했는데요. 매년 12월 26일 시드니에서부터 호바트까지 장장 1170km에 달하는 요트 레이스가 펼쳐집니다. 7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3대 요트 대회 중 하나. 전 세계에서 모인 85척의 요트가 거친 바다를 가르며 호바트까지 달려왔습니다. 호주 본토와 태즈메니아 사이를 흐르는 베스 해협은 바다의 에베레스트라고 불릴 만큼 험악한 구간. 변화무쌍한 파도를 온몸으로 부딪히며 바다를 질주하는 요트 대회는 호주의 가장 대표적인 여름 스포츠로 손꼽힐 만큼 인기입니다. 혹독한 바다를 이겨내고 무사히 도착한 선수들을 향해 뜨거운 응원이 쏟아집니다. 이번 대회에서 네 번째로 호바트항에 입성한 미국 선수들의 요트. 마침 오늘 생일을 맞은 선원을 향한 축하의 노래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던 가족들이 소박한 환영 행사를 준비했네요. 아깝게 우승은 놓쳤지만 완주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며 올해 처음 대회에 참가한 선원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도 건넵니다. 요트 안은 흥겨운 잔치 분위기. 저도 기꺼이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거친 풍랑을 헤치고 다시 만난 가족들. 이보다 더 반가울 수 있겠습니까? 이산 가족이라도 만난 듯 애틋합니다. Happy to see them after 48 hours. It was good to see them finally. We came from the eastern United States, so it was a long trip. 미국에서 호주까지 20명 가까운 선원들이 어떻게 이 작은 요트에서 함께 지낸 걸까요? Where to sleep? So these are the bunks. Uh-huh. So there's two, and then there's one more all the way back there. 오케이. 이쪽에 침대가 다 안쪽에 있고요. 뭐 주방도 있고 다 시설이 갖춰져 있네요. And then everybody tries to sleep on the high side. Uh-huh. So some people sleep on the floor on the sails. Yeah. If so we don't always use the low side bunks. Uh-huh.
And in August, we sailed the boat from Hawaii to Sydney. From Hawaii to Sydney. Yes. Yes. Very long trip. 3 weeks. 3 weeks. Yeah. 아, We stopped in Fiji. 몸 한 번 뒤척이기 힘든 간이집대도 모자라 바닥에서 잠을 청하기도 했답니다. 바람이 거셀 때는 누구 하나 잠들지 않은 채 파도와 싸웠고 힘들 땐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바다에 맞섰습니다. 모험심 넘치는 뱃사람들의 뜨거운 열정을 뒤로하고 새로운 풍경과 이야기를 찾아 길을 떠납니다. 항구 뒤편에 병풍처럼 솟아있는 웰링턴 산은 해발 1,000m를 훌쩍 넘는 높이. 호바트를 한눈에 알고 싶은 사람들이 찾는 장소입니다. 정상까지는 자동차를 이용해 어렵지 않게 오를 수 있는데요. 가파르던 길은 정상에 다가설수록 평평한 고원으로 바뀝니다. 와, 여기 전망대 주변 경관이 굉장히 독특하고요. 제가 많은 산들을 올라왔지만 이렇게 풍경이 지금 독특한 건 처음 봤어요. 이곳에선 호바트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망을 만날 수 있다고 하네요. 와, 아니 호바트 시내뿐이 아니라 주변 섬들까지 전부 다 한눈에 다 보이네요. 푸른 바다를 따라 옹기종기 들어선 시내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150여 년 전만 해도 척박한 유배지였던 이곳을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 일궈낸 태즈메니아 사람들. 그들의 강인한 생명력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있는 바위들이 이 풍경에 한 몫을 더하네요. 원래 이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전망만 보면 좀 약간 단조로울 수도 있는데 주변 풍경도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뭔가 좀 더 묘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산비탈을 이루고 있는 기기묘묘한 사암 바위에는 바람과 시간이 빚어낸 태고적 그대로의 신비로운 자연이 담겨 있습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마주치는 야생의 생명력에 여행자의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도 잠깐. 태즈메니아에서 놓쳐서는 안 될 비경이 하나 더 이곳에 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사라지면 빨갛게 물들기 시작하는 하늘. 지금 해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요. 빛이 퍼지는 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카메라의 렌즈 너머로 바라보기만 했는데도 강렬한 붉은 빛에 취할 것 같습니다. 지구의 반대편에서 만났기 때문일까요? 점점 더 선명해지는 노을이 여행자에겐 가슴 떨리는 황홀한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짙은 어둠이 찾아오기 전 가장 뜨겁게 빛나는 시간, 태즈메니아의 여름이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다음 날 저는 호바트를 떠나 원시 자연을 간직한 론서스턴으로 출발합니다. 서민구의 80% 이상이 거주하는 호바트를 벗어나면 푸르른 자원 풍경이 한가롭게 이어집니다.
세계 기상기구에서 사람이 거주하는 곳 중 공기가 가장 깨끗한 지역으로 지정할 만큼 때묻지 않은 자연을 자랑하는데요. 론서스턴으로 가는 길에 꼭 들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호주의 희귀 야생동물을 만날 수 있는 동물보호소입니다. 여기는 단순히 동물을 관람하는 곳이 아니고 그 태즈메니아의 야생동물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친 동물들을 치료해주고 다시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곳이죠. 먼 옛날 지각운동에 의해 호주 대륙과 분리되면서 고립된 생태계가 만들어졌고 덕분에 다른 지역에서는 희귀하거나 이미 멸종된 동물들을 태즈메니아에서 만날 수 있답니다. 이 녀석은 코알라의 치쩍벌되는 원뱃인데요. 호주를 대표하는 동물 중 하나죠. 그리고 태즈메니아에서만 서식하는 태즈메니아 대비를 소개합니다. 포효하는 목소리가 무섭게 들린다고 해서 악마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사실 수줍음이 많은 성격이라고 해요. 하루 24시간 중 20시간 이상 잠만 자는 잠꾸러기 코알라도 보입니다. 꾸벅꾸벅 졸면서 열심히 식사 중이네요. 그리고 동물보호소 최고의 인기 스타, 호주에서만 서식하는 바로 이 녀석입니다. 캥거루가 사람들이랑 쉽게 어울리면서 같이 있네요. 캥거루는 호주의 상징이자 귀엽고 깜찍한 외모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동물이죠. Don't you tell me that I don't care 'cause I do. Don't you tell me I'm not the one. Don't you tell me I ain't no fun. 하지만 평균 1.5m에 달하는 몸 길이는 I love you. 이곳에서 서식하는 포유류 중 가장 거대한 덩치를 자랑합니다. 개체수도 따라할 동물이 없습니다. 호주 전역에 서식하는 캥거루가 약 4,500만 마리. 호주 전체 인구의 2배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 갑자기 치고받고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꼬리로 몸무게를 지탱한 다음 선보이는 비장의 무기, 뒷발 날려차기까지. 제대로 한판 붙었습니다. Okay, that includes everyone. Please who wants to move to the top part of the sanctuary. It's completely up to them. It's really what the males want to do. 수컷들의 물러설 수 없는 혈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이 암컷 캥거루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죠. 점프를 하면서 뒷발로 킥을 날리는 기술이 그야말로 일품입니다. 결국 한 마리가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면서 처절한 사랑 싸움이 막을 내립니다. 캥거루들의 사랑과 전쟁도 인간 세상 못지않게 흥미진진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게 굉장히 귀여운데 어떻게 어디서 이렇게 그런 힘이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에서 또 사진작가인 줄 알고 포즈를 취하고 있네요. 즐거운 추억을 선사해준 캥거루에게 사진 한 장을 선물하고 또 다른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여기가 이킨나라고 하는 가시두더지를 이제 보호하는 곳인데요. 여기 개한테 습격을 당해서 다리 한쪽이 없는 또 이킨나가 있다고 하네요.
뾰족한 가지로 뒤덮인 모습이 고슴도치를 꼭 닮은 가지 두더지는 호주와 뉴기니 섬에서만 서식하는 희귀 동물이죠. 포유류임에도 알을 낳기 때문에 번식이 무척 까다롭다고 합니다. What are you doing there, mate? Luigi is his name. Luigi. Luigi. 루이지. 안타깝게도 루이지는 얼마 전 개에게 습격을 당하는 바람에 오른쪽 뒷다리를 절단했답니다. 다리 한쪽이 뒤에 없어가지고 뒷다리가 건너게 좀 그대. 예. The spines are made of hair, so they're not poisonous, but obviously animals do not want to bite the spines. Just protection. That's right. Uh-huh. And you're welcome to just have a little feel as he goes past. What are you doing, son? 이 흰나들이 원래는 이제 천적이 나타나면 땅을 빨리 파가지고 숨어야 되는데 다리가 없어서 팔 수가 없으니까 얘네들은 밖으로 이제 야생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고 합니다. 새로운 가족에 제법 익숙해진 모양인데요. 익힌 날을 지금 수술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 쓰는 수술 같은 모습인데. So you can come to maybe just over here. 다친 동물을 치료하는 응급실. 지금은 개에게 다리를 물린 가지 두더지를 수술 중입니다. 24시간 운영 중인데 대기 환자가 어찌나 많은지 수술대가 빌 틈이 없을 정도랍니다. 자, 이게 지금 오늘 여기서 수술하고 돌볼 동물들 목록인데요. 오늘 하루만 해도 벌써 뭐 15, 16 굉장히 많은 숫자의 동물들을 여기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부터 개에게 물린 사고까지 다친 원인도 아픈 동물들도 가지각색입니다. 치료를 마치고 건강을 회복하면 원래 살던 야생으로 돌아가는데요. 관광객들의 입장료를 비롯해 동물보호소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전액 다친 동물을 치료하고 돌보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Okay, so this is a baby wombat. 베이비 홈bat. Okay, her mum was hit by a car. So she will stay with us until she's an adult, and then we will put her back into the wild. Yeah. Would you like a pat? Yeah. She likes a pat. Oh, that's nice. Very soft. Very soft. Hey, baby, who's this? 야생에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동물보호소와 그렉시가 아기 원뱃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겁니다. And I wanted to help them because all around the world, animals will get hurt because of us as people. You know, and I think too often we say, "Oh well, nothing I could do." That's not true. You know, we can all do something to help these animals. So for me, when they're injured, if I can rescue them and put them back out there, then I'm doing my bit to help these guys because they deserve it. Have a look at you. 귀여운 야생 동물들과 따뜻한 체온을 나눴던 시간. 이제 저는 태지메니아의 여름을 만끽하기 위해 자동차를 달려 북부에 위치한 론서스턴으로 향합니다. 푸른 초원이 보랏빛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이곳은 호주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라벤더 농장입니다. 12월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 1월까지 딱 2달 동안 진한 향기를 내뿜으며 여름의 절정을 알립니다. 농장 입구부터 펼쳐지는 화사한 꽃무리에 여행자의 가슴이 설렙니다. 와, 아니 전체가 전부 다 보랏빛이에요. 와, 이거 장관인데요?
끝없이 이어지는 보랏빛 물결이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마음까지 맑게 만들어주는 그윽한 향기. 만개한 보랏빛 라벤더가 태지메니아의 여름에 색다른 풍경을 더해줍니다. 사진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이런 패턴과 색깔인데 이 두 가지가 다 있네요. 인생사진 찍기 좋은 장소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사진기를 든 여행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태지메니아에 라벤더 꽃이 피기 시작한 건 불과 100여 년 전. 농장주인 로버트 씨의 할아버지가 영국에서 건너오면서 프랑스가 원산지인 라벤더 씨앗을 공수해온 건데요. 낯선 땅에서 정성스레 흙을 일구고 꽃을 피우며 새로운 삶을 개척했답니다. Actual, that's the lavender flower. It's just one flower. That's one flower, but it has no smell. So the smell, the smell is here. The smell is in the base. That's where the fragrance comes from. That piece there. The flower sits in that, and the fragrance is just there, very small. Now, you can smell. You can smell. I can smell. Yeah. Very deep. And that's we extract that with steam. So we process it with steam. 라벤더의 진한 향기는 꽃이 아니라 바로 요 씨앗에서 나온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100여 년 동안 대를 이어가며 정성껏 가꾼 라벤더 농장. 수확한 꽃과 씨앗에서 오일을 추출하는 전통 비법도 물려받았죠. 라벤더 오일을 추출하는 정신성사. So we put the lavender, the little flower, the flower head goes into that kettle and it's steamed like a dim sum. You know how the steam comes from the bottom, the oil comes to the top, and we just collect the oil and then cool it, and that's it. It's very simple, very. 수증기를 이용해 식물의 유효한 성분만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화학약품은 사용하지 않고 오직 라벤더 꽃과 물만을 이용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로버트 씨가 제 팔에 라벤더 오일을 직접 발라주셨는데요. It smells. Yeah. It's amazing, isn't it? It's amazing. Amazing smell. 향이 진짜 진한데요? 이게 라벤더 향이 굉장히 진하게 들어오고요. 이 머리가 좀 맑아지는 느낌, 또 가슴이 좀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이게 라벤더가 약으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Very nice. Yes, I like it. 100여 년을 이어온 진한 보랏빛 향기와 함께한 시간. 태지메니아의 여름을 더욱 신비롭게 만들어주는 라벤더의 물결이 낯선 이방인의 마음까지 보라색으로 물들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태고의 비밀을 간직한 태지메니아의 원시 야생을 만나러 갑니다. 빙하기 때 생성된 자연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크레이들 마운틴 국립공원. 셔틀버스를 타고 크레이들 마운틴으로 들어갑니다. 열대우림과 고산식물이 어우러진 독특한 풍광을 지나 트레킹 코스가 시작되는 크레이들 마운틴의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이 크레이들 마운틴에서 가장 대중적인 이 하이킹 코스가 있다고 해서 제가 왔거든요. 근데 이 호수가 굉장히 아름답다고 해서 제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거대한 호수와 하늘로 뻗은 웅장한 산봉우리는 1만여 년 전 빙하의 선물입니다. 둘레가 6km에 달하는 도부 호수는 크레이들 마운틴의 관문이자 가장 대중적인 트레킹 코스인데요. 위에서 바라본 호수의 모양이 비둘기를 닮았다고 해서 도부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빙하에 의해 지반이 침식되면서 험한 산지와 고원이 만들어졌고 빙하가 녹은 물이 고여 크고 작은 호수들을 형성했죠. 도부호수 넘어 우뚝 솟은 현무암 봉우리가 바로 크레이들. 해발 1500m의 높이로 아기 요람처럼 오목하게 패인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보통 호주라 그러면 뭐 사막이나 이런 자연공간을 좀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원시림이나 이런 그 풀이나 나무가 많은 곳에 이런 절경이 있으니까 굉장히 또 다른 모습입니다. 크레이들 마운틴 국립공원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은 걷는 겁니다. 65km에 달하는 트레킹 코스는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멋진 풍경을 자랑하죠. 짧게는 2시간부터 길게는 일주일까지 다양한 코스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Hello. I'm looking for. Yeah. Hey! Hello. Can I ask you something? What? Can I ask you something? Is it quick? There! Ta-da! Up there. There's lots of walking tracks. We've and you just can been do up there anything. today. All Really? the way to the top. Wow. Yeah. Really? Yeah. It's a long Yeah. How long? Day. It's a lot We of- started at 9:30 this morning. Uh-huh. Yeah, and we're just getting back at 5. Gotta get Wow. home for kimchi. See ya. See you. Thank you. Bye. 산에서 며칠씩 보내는 사람들도 쉽게 마주칩니다. Cradle Mountain. I love it. You I live love here? this place. Oh, why? It's amazing. Because of the nature. Everything is beautiful and yeah, the weather is good. Mhm. So I love trekking. Yeah, cool. I feel really good here. Yeah. You look like very professional. Well, I want to do the overland. You know, Ah, yeah. track. Yeah, So I but just want to know if I able to do it. Uh-huh. So I try to have the big bag Uh-huh. with everything inside to do it during 6 days. Sorry. Uh-huh. The tent. You need heat, warm clothes. You need the Uh-huh. food, cooking. So see you next time. See you next time. And enjoy here. 뭐이지? Bye bye. 여행하는 속도에 따라 크레이들 마운틴을 즐기는 방법도 달라지는 거죠. 지구의 반대편 끝자락에서 만난 미지의 섬 태즈메니아. 1만여 년의 긴 세월을 건너온 대자연의 묵묵한 풍경에서 경이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이제 저는 빙하가 만든 산과 호수를 떠나 오늘의 마지막 여정인 브루니 섬으로 향합니다. 태즈메니아 섬 사람들의 가장 즐겨 찾는 휴양지인데요. 작은 해안마을 케이터링에서 배를 타고 20여 분 남짓. 하루에 12번의 배편이 오가는데 피크닉 도구를 실은 자동차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배에 오르는 모습입니다.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태즈메니아에서도 브루니 섬은 문명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가장 원시적이고 자연적인 풍광을 간직한
그래서 운든의 섬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드넓게 펼쳐진 목초지와 유칼리 나무가 푸르른 여름의 기운을 선사합니다. 인간의 때가 묻지 않은 브루니 섬 앞바다는 황금 어장으로 인기입니다. 아, 여기가 지금 여기가 바다 낚시를 할 수 있는 데인데 어종들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서 쉽게 구분할 수 있고 보니까 여기 이렇게 물고기를 잡으면 길이를 바로 잴 수 있게 자가 있네요. 와, 이거 되게 잘 해놨네. Just out here. Ah, it's good. You like cooking? Yeah. 아, 오징어를 호주 사람도 많이 먹나 봐요. Wow. You have so many tools. It's your own boat? Yeah. You live it here? No. Just enjoy holiday. 번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바다에서 보내는 주말이 호주 사람들에겐 그 어떤 것보다 커다란 행복이라고 하네요. 이미 낚시를 마치고 항구로 돌아오는 배 한 척. 오늘 손맛 좀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세상에, 이 정도면 만선입니다. Wow. Did you all catch it? In the morning? Yeah, I'll go. You're right. 3 hours we've been out. 와, 고기 정말 많은데요? 3명이 잡았다는데 저걸 어떻게 와, 크기도 굉장히 큰데. 오늘 잡은 월척을 자랑하고 싶은 태즈메니아의 강태공. 몸 길이만 무려 1m가 넘는 초대형 월척입니다. 낚싯배는 대부분 개인 소유인데요. 태즈메니아 사람들에게는 자동차와 더불어 꼭 필요한 생활 필수품이라고 합니다. 아니, 여기는 낚시가 일상인가 봐요. 왜냐면 배가 자동차에 그냥 연결되는 게 순식간에 이루어지네요. 바다와 함께 보낸 주말을 뒤로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저도 브루니 섬의 또 다른 풍경 속으로 떠납니다. 바다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면 전망대 하나를 만나는데 이곳이 여행자들이 꼭 들려야 하는 곳이랍니다. 하늘로 이어질 것 같은 계단을 한참 올라가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예, 지금 여기가 브루니 아일랜드의 남섬과 북섬을 연결하는 굉장히 좁은 도로인데요. 이쪽이 더 넥이라고 해서 양쪽 바다를 지금 동시에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멋있네요. 게다가 바다 색깔이 두 바다가 완전히 달라요. 이거 멋있는데요? 서로 닮은 것 같으면서도 전혀 다른 두 개의 바다가 비좁게 이어진 길을 경계로 양옆에 펼쳐져 있습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1만 년의 전선을 간직한 신비로운 자연과 원시 야생의 강인한 생명력을 나눴던 태즈메니아. 지구 반대편에서 만난 싱그러운 여름이 여행의 낭만을 더해줬는데요. 내일은 또 어떤 눈부신 여름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도시가 처음 만들어진 건 1788년. 영국이 죄수와 군인들을 이곳에 정착시키면서부터입니다. 시드니는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죠. 바위투성이의 황량한 들판이었지만
23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3대 항구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수상버스는 시드니 시민들의 중요한 교통수단 중 하나인데요. 느린 속도로 도심을 관통하기 때문에 여행자들이 관광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도 많답니다. 저도 수상버스를 타고 천천히 둘러볼 계획입니다. 저희 시드니는 도시 깊숙한곳까지 이렇게 수로가 발달이 잘 돼 있어서 보트를 타고 쉽게 다운타운까지 갈 수 있습니다. 버스 타듯이 그냥 티켓만 끊으면 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시드니라든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따라 수상버스가 10,000원. 자리 경쟁도 치열합니다. 시야가 탁 트여 관광하기 좋은 자리는 이미 발빠른 여행객들이 차지. 와, 이 배가 출발했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데요. 그리고 지금 바람도 많이 불고 주변에 숲도 많아서 굉장히 지금 여행하는 기분이 듭니다. 도심에 가까워질수록 바다의 풍경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푸른 물결이를 떠다니는 요트 행렬이 탁 트인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데요. 시드니에서 요트는 여가를 즐기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4번째로 긴 다리 하버브리지입니다. 전체적인 외관이 옷걸이처럼 보여 낡은 옷걸이라는 애칭도 갖고 있죠. 지금 시드니 상징 오페라 하우스가 보이는데요. 실제 보기 정말 멋있네요. 유네스코가 세계에서 가장 젊은 문화유산으로 등재한 건축물이 오페라 하우스인데요. 배에서 내린 저는 먼저 시드니의 상징 오페라 하우스를 만나러 갑니다. 1년이면 900여만 명의 관광객이 오페라 하우스를 보기 위해 시드니를 방문한다고 하니 도시를 바꾼 건축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가까이 들여다보면 지붕에 사용한 타일도 특별합니다. 이게 타일 조각이 컬러를 2개로 배열을 해가지고 멀리서 보면 좀 더 연한 색으로 보이게 약간 모자이크 같은 효과도 있고, 이 오페라 하우스를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타일이라고 하니까 이게 개발 기간만 한 3년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 굉장히 좀 정교한 모습인데요. 게다가 이 밑에서 보는 이 곡선의 또 조화가 굉장히 기하학적이라서 사진 찍는 분들은 굉장히 또 좋아할 것 같습니다.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 보입니다. 공사 기간만 무려 14년. 천문학적인 비용 때문에 논란도 많았습니다. 설계를 담당했던 건축가는 결국 해고가 됐고, 공사가 중단되기를 여러 차례. 우여곡절 끝에 오페라 하우스가 완공되었습니다. 이젠 전 세계의 사랑을 받으며 시드니를 찾는 여행객들에게 근사한 추억을 선물하고 있는데요. 오페라 하우스에서 시선을 돌리면 또 다른 시드니 명물이 하나 더 눈에 들어옵니다. 이 하버브리지는 사실 사연이 있는데, 이게 원래 1920년대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대공황을 해소하기 위해 지어졌거든요. 한창 실업자가 많을 때라서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주려고 이 하버브리지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10년 정도 걸쳐서 완성이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세계에서 4번째로 긴 다리에 속합니다. 1932년 시드니 도심과 북쪽 해안을 연결하는 도로로 개통이 됐던 하버브리지.
중간중간에 이 하버 브릿지 만들 때 당시의 모습을 지금 재현을 해놨는데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위험하게 난간에 매달려서 작업을 했네요. 하버 브리지 건설에 참여했던 인부들 숫자만 1,400여 명. 공사는 9년 동안 계속됐고 19명의 인부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다리 건설이 간절했던 주민들과 일자리가 필요했던 실직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세계에서 4번째로 긴 다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개통된 후에는 시드니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가 됐죠. 이 전망이 확 트여서 정말 보는 게 다르네요. 밑에 아래서 보는 거랑 전혀 느낌이 달라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시드니 항구의 풍경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아슬아슬하게 난간을 오르는 겁없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보는 사람들의 손에 땀을 쥐는 풍경이지만 전문 가이드가 동행해 안전하다고 하네요. 근데 사실 보기만 해도 굉장히 아찔한데 어떻게 여기를 올라가는지, 그리고 굉장히 높이까지 올라가거든요. 저 위에서 내려다보면 진짜 떨릴 것 같은데. 건설 당시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대공황을 이겨내는 힘이 됐던 하버 브릿지. 거친 자갈땅을 일구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를 건설한 호주 사람들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아름다운 시드니 항구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곳, 수산시장입니다. 1945년에 건립된 이 시장은 남반구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수산시장인데요. 시드니 앞바다에서 잡아올린 수산물의 종류가 약 100여 종. 거래량만 매일 50여 톤 이상이랍니다. 싱싱한 수산물들의 유혹에 여행자의 발길이 점점 느려집니다. 먹고 싶은 걸 고르기만 하면 즉석에서 요리를 해주는데요. 굴 있다, 굴. 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씨알에 굵은 바위굴은 시드니가 자랑하는 특산품이랍니다. 귀한 캐비어가 굴이랑 엮여서 얼마나 맛있을지 궁금한데요. 보니까 이게 같은 종류도 있고 믹스도 있어서 종류별로 먹을 수가 있겠네요. 와, 이 새우는 지금 사시미, 그러니까 회감용으로 쓰는 새우인데 굉장히 큰데요. 제주도에 있는 그 딱새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굉장히 사이즈가 커요. 제 손이랑 보면 거의 손 사이즈만큼. 시드니 바다가 통째로 시장 판매대 위에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시간 횟감에 먹음직스러운 초밥까지 정말 결정하기 힘들었습니다. 구입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따로 자리도 마련돼 있는데요. 시장이 붐비는 연말에는 합석이 필수. You like it? So much, yes. Date? For me, it's paradise. 시드니 바다의 맛은 어떨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굴을 레몬을 뿌리지. 호주굴이 굉장히 맛이 진하네요. 깊은 맛이 있어요. 이게 이거 보세요. 살이 꽉 차서 이렇게. 입에서 살살 녹는다는 말, 이럴 때 쓰는 거겠죠?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와, 굉장히 맛이 진합니다. 진해서 랍스터 맛이 진하고 살이 꽉 차 있어서 씹는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오. 든든하게 식사를 마치고 시드니 시내를 돌아보기로 합니다. 관광 명소를 빠짐없이 연결하는 시티 투어 버스인데요. 이게 지금 그냥 투어만 하는 게 아니라 기사분이 설명을 하면서 가는 건데 편하게 이어폰을 꽂고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나라별로 언어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기 한국어도 있습니다. 패스를 구입하면 하루 동안 자유롭게 승하차가 가능합니다. 영국의 지배를 받던 식민지 시대와 현대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요. (230여 년) 동안 눈부신 발전을 해온 시드니의 역사를 한눈에 실감할 수 있습니다. 먼지 한 점 없는 청명한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시드니 시내를 누빕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일찍 시티투어 버스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어느새 차도를 점령한 인파로 차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오늘 밤 있을 새해맞이 불꽃 축제로 대부분의 도로를 통제 중입니다. 저도 불꽃이 잘 보이는 명당을 찾아 나서야 할 것 같은데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시드니 시내가 벌써부터 분주합니다. 지금 12시도, 낮 12시도 안 됐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자리를 먼저 잡으려고 나와 있네요. 곳곳에 뭐 이렇게 음료수나 먹을 걸 들고 다니시는 분도 많이 보이고 지금 길을 물어보고 지금 다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다 먼저 자리를 선점하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드니에서 새해맞이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의 숫자만 150여만 명. 명당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 대부분이 외국인 관광객들입니다. Where from? Spain. Spain. Really? Gracias. Spain? Yeah. Yeah, bread. And wraps, because in Spain it's typical. You're We from have to eat Spain. 12 12. grapes. A grape and then bread inside. Bread. I see. Where from? Where from? Louisiana, USA. USA. You see for the fireworks? Yes. It's going to be a really big show. A really big show. Yeah, definitely. We're looking forward to seeing the fireworks. So you very long journey here. Yeah, very long journey. Fireworks. 불꽃 축제가 펼쳐지는 자정까지 몇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하지만 자리를 찾아 나선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인데요. 단 20분의 불꽃쇼를 보기 위해 하루를 꼬박 기다리는 셈입니다. 드디어 어둠이 내려앉고 반짝이는 시드니의 밤이 시작됐습니다. 오. 지금 불꽃놀이 명당이라고 얘기한 데를 왔는데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좋고요. 시드니 오페라스가 한눈에 보이네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지금 불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다들 흥분되는 분위기인데요. 2018년의 마지막 날, 새해를 맞이하는 흥분과 기대로 불꽃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미 축제 분위기입니다. 오랜 기다림도 즐겁기만 합니다.
3 p.m. Yeah. You're waiting here from 3 p.m. Oh. Where did you go? Where did you go? Hi. What's up? Are you liking Sydney? Yeah. Yes. How long have you been here for? Favorite place? For 3 days. Happy 2018년의 마지막 베스트 드레서를 발견. You prepare for today, tonight. Yes, I Oh, did. it's cool. Yeah. I bought it online in Yeah. advance. Happy New Year, everyone. Have a wonderful new 2019. 그런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 새해보다 먼저 찾아온 건 야속한 빗방울입니다. 악천후에도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오랜 기다림에도 표정이 밝습니다. 화려한 불꽃과 함께 2019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쉴 새 없이 공중으로 치솟는 불꽃들. 방송을 통해 전 세계 1억 명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세계적인 축제입니다. 전 세계의 대도시 중 가장 먼저 새해를 맞는 시드니. 그 상징적인 의미만큼 아름다운 불꽃들이 쏟아집니다. 이보다 더 찬란한 새해 맞이가 또 있을까요? 아름다운 불꽃을 가슴에 담고 저는 작은 항구 도시 키아마를 향해 출발합니다. 시드니에서 남쪽으로 자동차를 타고 2시간 거리. (1979년) 영국의 탐험가였던 조지 베스가 고래잡이 배로 항해를 하던 중 발견한 작은 어촌인데요. 시간에 따라 형형색색 달라지는 다채로운 바다의 색깔이 여행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곳이죠. 호주 사람들의 소박한 일상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 사실 작은 어촌 마을일 뿐이지만 이 주변의 자연 경관이 굉장히 아름답고 공원도 너무 이뻐서 이 현지 사람들이 많이 쉬러 오는 곳이거든요. 근데 제가 와보니까 약간 휴양마을 같은 느낌이 드네요. 관광객들이 붐비는 대신 분주한 대도시에 지친 시드니의 시민들이 조용하게 쉬었다 가는 곳입니다. 이제 절정으로 접어들기 시작한 호주의 여름. 모래사장을 낀 해변은 없지만 현무암으로 둘러싸인 작은 수영장은 물놀이의 제격입니다. 안전하게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인공호로 만들어진 곳인데요.
키야마를 찾아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수영장으로 들어가는 계단부터 손잡이까지 안전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굉장히 짠 바닷물 맞아요. Surprised it's actually letting me. 파도가 사실 이 위를 덮칠 것 같은데 아직은 그러지 않고 그냥 이 포말이 막 보이는 게 굉장히 풍경이 좋네요. 사실 그냥 들어가면 위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수영장으로 나가서 그냥 파도를 이제 감상하면서 뭐 수영도 하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위험하지 않게 놀 수 있어서 굉장히 좋네요. 작은 바다 수영장 덕분에 여름이 더욱 즐거워집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들었지만 푸른 바다와 어울려 더욱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는 키야마 마을의 수영장. 바다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제게 좀 특별한 날입니다. 생애 처음으로 바다 낚시에 도전할 예정인데요. 낚시꾼들로 배는 이미 만선입니다. Bernie, you going to catch some fish? We're going to get all the fish there are to get. What kind of fish are you expecting that? Whales, dolphins. Dolphin? You want to catch a dolphin? Just kidding. Yeah. 이분들은 지금 낚시를 많이 해보신 분 같고요. 저는 지금 처음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열심히 배워가지고 저도 한번 큰 걸 한번 잡아야 되겠죠. Hello, sir. Hello, Korea. 유쾌하신 이분이 오늘 저의 선장님이십니다. 경력 20년을 자랑하는 베테랑 어부인데요. 키야마 앞바다는 손바닥 보듯 훤하답니다. Was manufactured 1970. Oh, really? Yeah. You almost, yeah, the 50 years. Yeah, 50, nearly 50 years. It's a good start. 어군 탐지기로 물고기들이 모여있는 황금 어장을 확인한 뒤 먼 바다로 출항을 합니다. 1시간 정도를 앞만 보고 달리던 배가 서서히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면 낚시 포인트에 다가왔다는 신호. 이때부터 낚시꾼들도 바빠집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잡아보는 낚싯대. 저를 위해 미끼도 직접 끼워주십니다. 모든 게 어설픈 초보 낚시꾼이지만 마음만은 강태공인데요. 오늘 손맛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낚시가 시작되자 다들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제 낚싯대가 제일 먼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잡았어. 오. Hey, you got it. I got one. 잡긴 잡았는데 놓쳤어요. 예. 잡히긴 잡히네. 제가 헛손질을 하는 사이 다른 낚싯대에선 슬슬 입질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어부의 품격은 잡은 고기에서 나온다고 했던가요? There you go, Brad. I beat you. No, I've already caught it, man. Oh, that's. 저만 빼고 다들 바쁘십니다. 물고기도 초보를 알아보는 걸까요?
입질이 늘면서 어부들의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올라오는 물고기의 종류도 점점 더 다양해지는데요. 아, 근데 이게 1kg에 100불이나 하는 좀 굉장히 비싼 생선이라고 하네요. 100 Australian dollars. $100. 제 낚싯대에는 언제쯤 소식이 올까요? 와, 드디어 하나 잡았네. Alright, that's alright, that's good. Yes, good. Alan, where are you? 잡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Very nice, yes. It's so fun, yeah. Yeah, it's good. Yeah, it's good. Don't worry. Yeah. 손맛은 계속됩니다. 오케이. 또 잡았어. 와, 이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생선 고등어가 올라왔습니다. 저보다 선장님이 더 기뻐하시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걸린 녀석도 고등어입니다. beautiful. 계속 올라오는데요. 점점 큰 녀석이 올라오는데요. 제가 고등어를 좋아하긴 하는데 호주에 와서 이렇게 고등어를 많이 잡을 줄 몰랐어요. 신기하네요. I reckon it could be a stripy tuna. 우와, Good. 우와. Yes. 진짜 크다. 이번엔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Bring it in the boat. Bring it in the boat and we'll get the net off it. 오늘 잡힌 물고기 중 최고의 덩치를 자랑하는 월척입니다. 초보 낚시꾼은 그저 부러울 따름이죠. Two fish and they want to go home. 오늘 제 생애 첫 번째 낚시는 성공적. 만선의 기쁨을 안고 돌아갑니다. 베테랑 선장님께서 황금어장으로 안내해준 덕분입니다. 낚시를 마치고 돌아온 그날 오후, 유쾌한 선장님께서 초보 낚시꾼인 저를 집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키야마 항구에서 자동차로 30분 거리, (10년) 전 고기잡이 어선에서 은퇴한 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야말로 그림 같은 집을 지으셨답니다. This is my house. Oh, so nice. Okay. I got the. So beautiful. I got the wrong car. It's not Korean car. 오케이. 집이 뷰가 너무 좋아요. 여기 와. I can see what the ocean's Yeah, doing the ocean for the and the, fishing. yeah. 지평선 끝까지 펼쳐진 목초지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직접 땅을 고르고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지은 집. 푸르른 자연 속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건 아주 오래전부터 꿈꾸던 일이었습니다. 꿈을 현실로 이루기까지 선장님의 오랜 시간들이 집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는데요. There's my grandfather and grandmother. My father's. 가족들의 역사가 담긴 사진. That's me when I was It's younger. you. There you are. You want a younger photo? Perfect. 통통한 볼이 정말 귀엽죠? There's another one here with my three sons. Oh, you have the three Okay. sons. Uh-huh. 잘 키운 자식을 자랑하고 싶은 건 어느 나라 부모든 똑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아들 셋 모두 독립을 했고
아내와 단둘이 오붓하게 노후를 보내고 있답니다. 그런데 진짜 자랑하고 싶은 건 따로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선장님의 보물창고, 청춘을 간직한 곳입니다. It's the cars that I'll show you Yeah, yeah. are back 1969, 1979. I've very restored classical. them, done them all up, and I race the old cars. Yeah. 이게 이 선장님이 레이싱을 또 취미로 하시는 분인데 챔피언까지 예전에 하셨다는데 2009년에 그 레이싱 챔피언까지 하셨던. 챔피언 메달보다 더 놀라운 건 경주에 참가한 자동차를 선장님께서 직접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자동차 박사로 통한다는데요. Technology. Yeah. Wow. Here we go, boys. 지금까지 만들었던 자동차를 차고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답니다. This one I built 2001. I built this one. 무려 19년 전에 제작된 자동차. 이젠 운전석에 앉는 것도 쉽지 않지만 경쾌한 소리와 함께 시동이 걸립니다. 이 자동차와 함께 도로를 질주하던 그때가 선장님 인생에 가장 빛나던 순간이었답니다. 와, 이게 전부 다 공구 서랍이에요. 와. 오. Or air tool. Air tools, yeah. Drill, grinder, metal shear for cutting the steel, little grinder for cutting the steel, for the spanner. This one, big one. Number one. Number one. Everything, mate. Everything here. Everything. 가족들을 위해 평생 어부로 열심히 일을 했고 좋아하는 자동차를 만들며 짜릿한 시간을 보냈죠. 일은 8살이 된 지금까지 한 점 후회 없는 즐거운 인생이었습니다. 슬슬 배가 고파질 시간인데요. 고맙게도 선장님께서 조촐한 식사까지 준비해 주십니다. 잘 손질한 생선을 뜨거운 철판 위에서 노릇노릇 굽는 초간단 요리. Oh, beautiful. Beautiful. 선장님표 생선구이가 완성됐습니다. 소금과 후추를 듬뿍 뿌리는 게 맛의 비결이라고 하는데요. Fresh. Oh, you cooking very easy, very quick. Yeah, always. Otherwise, you overcook. You take the flavour. Yeah. A lot of people, they wash the fish. I don't wash the fish. I leave the salt water, and that way, when you eat it, it's more natural. You're not putting water. Yeah. Okay. Beautiful. It's good, eh? It's good. It's good. That was from yesterday. That one. 굉장히 바삭하고 부드럽고 육즙이 좀 있어요. 예. 생선 맛도 굉장히 맛있는데 그것보다 이 앞에 뷰가 너무 좋아서 사실은 와 감동인데요. 맛있는 음식보다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에 더 배가 부릅니다. The view is perfect. So yeah, it make it much better. Understand. I want to buy your view. Yeah. Some days I just like relax, sleep, like that. Come back.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풍경.
그리고 선장님의 인생입니다. I enjoy my job. I like meeting people, particularly from other countries. And you don't make $1 million, but you make 1 million friends. And that is good. You know, that is good. Sometimes the fishing it gets, you know, a bit of stress when the boat is not right or the weather or something, but it's soon forgotten. You look out there. This is a beautiful world. God give us a good thing. 아침엔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가서 멋진 또 바다를 보고 돌아와서 또 이렇게 멋진 또 뷰가 있는 들판을 또 보는 게 이제 매일매일 다른 걸 같이 가장 좋은 다른 걸 이제 경험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좀 부럽기도 하고 인상적입니다. 여름바다가 맺어준 소중한 인연입니다. 지구의 반대편에서 푸르른 계절을 만났고 넉넉한 마음씨가 바다를 닮은 선장님과 따뜻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제 저는 키야마에서 북쪽으로 거슬러 올라가 블루 마운틴으로 떠납니다. 유칼리나무로 뒤덮인 해발 1100m의 고원. 멀리서 보았을 때 진한 푸른빛을 띠고 있어 블루 마운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푸른색이 감도는 건 산을 가득 채우고 있는 유칼리나무의 잎이 강한 태양빛에 반사됐기 때문입니다. 산의 전경을 감상하려면 케이블카나 궤도 열차를 타야 합니다. 이거 멋있는데요, 여기도? 저는 가파른 궤도 열차를 타고 블루 마운틴 안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이게 예전에 석탄과 광부들을 나르던 궤도 열차를 노선을 그대로 이용하고 관광용으로 개조한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경사가 급한 철도라고 하는데 어떨지 궁금한데요? 열차를 타면서 이렇게 심장이 떨리는 건 처음입니다. 드디어 아래로 내려가는데 아래로 떨어진다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창문 밖으로 깎아지른 사암 절벽이 눈 깜짝할 사이에 스쳐 지나갑니다.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고 궤도 열차에서 내리면 블루 마운틴의 광활한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슬픈 전설이 전해지는 바위산 세자매봉. 이웃 부족과의 전쟁에서 세 자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마법사가 돌로 만들었지만 마법사가 전사해 영영 돌로 남았다는 겁니다. 유칼리 숲을 지나면 세자매봉에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블루 마운틴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절경으로 손꼽히는 세자매봉. 바위를 연결하는 다리는 사진 촬영의 명소로도 유명하죠. 위풍당당한 세자매봉에 아찔한 감탄을 자아냅니다. 아니, 이 다리에서 내려다 보니까 굉장히 깎아질 절벽이 다 보이고 산세가 굉장히 멋있는데요. 전부 다 이 유칼리 나무로 뒤덮여 있어서 굉장히 약간 과거 원시림에 온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원시림과 기암괴석. 깎아지른 듯 웅장한 비경이 호주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불립니다.
여름이면 더욱 푸르게 반짝이는 호주의 원시 자연. 내일은 또 어떤 찬란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